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고현준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1부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 드립니다. 먼저 이병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이병철 TV 사이다. 예. 3만. 지난주 저희 방송 마칠 때 대비해서 그러니까. 구독자 수가 100배가 늘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 140명이었잖아요. 거기서 방송 마칠 때 250명. 예, 한 300명이 채 안 300명 됐었는데 지금 거의 3만에 육박하고 있거든요. 축하드립니다. 이제 다음 주쯤 오시면 실버 버튼 이거 무겁네 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. 자, 이병철 TV 사이다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. 자, 박영식 평론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뭐가 박영식 바뀌신 것 같은데? 바뀌었어요? 뭐 머리를 머리 잘랐어요. 머리 잘랐어요. 제가 알기로는 네. 그 새로운 그 국민의힘 당 대표 장동혁 대표가 된 것을 기념하여 이발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. 사실상 비슷하다. 이번에 장동혁 후보가 대표로 당선된 데에는 세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예. 첫 번째가 전환길이고 두 번째가 장동혁의 연설이고 예. 세 번째가 박영식 덕이다. 그렇죠. 예. 그래요? 왜? 그렇습니다.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성대모사를 하는 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충남 보령의 장동혁입니다. 뭐 요런 거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구가 충남 보령 서천인 거를 이제 알게 된 분들도 있고 심지어 이제 사실 그 히틀러 연설 있잖아요. 예. 이거 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좋아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거 아니냐. 이따가 제가 그 당선 소감 한번 여쭤볼 테니까 질문해 주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오윤혜 씨도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오윤혜입니다. 예. 네. 자,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. 뭐 대부분의 언론 평가는 큰 돌발 상황 없이 무난히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.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평가를 했다는 것이고,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회담 뒤에 전달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회담 직전에 그 본인의 그 트루스 소셜 SNS에 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.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. 이런 메시지 남겨가지고 다들 한동안 긴장을 좀 했었어요. 두근두근하고. 네. 그런데 회담 시작되고 나서는 오해였다라면서 이 뭐 모든 것들이 그냥 큰 소동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네.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 2부에 외교안보 전문 논설위원이신 길윤영 기자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, 뭐 국내 뉴스들 오늘 1부에서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전에 국민의힘 새로운 대표가 결선 투표로 결정이 됐습니다. 장동혁 대표가 됐는데요. 전체 투표 내용 보니까 장동혁 당시 후보가 22만 302표, 김문수 후보는 21만 7,935표, 표 차이는 2,367표. 이게 결선 투표에서 나온 차이인데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. 그리고 지금 뭐 22일 전당대회 때 나왔던 투표 득표율도 나왔는데 그때도 이미 장동혁 후보가 이겼더라고요. 예, 많은 분들이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우세를 예상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? 네, 대부분 다수가 그런 의견이었던 것 그랬던 같은데. 것 같아요. 이렇게 네. 장동혁 대표가 된 국민의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저는 한 달 전부터 뭐 여러 그 유튜브 방송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. 예. 제가 국민의힘을 조금 아니까. 그렇죠. 근데 제가 한 달 전부터 일관되게 말한 거는 저는 뭐 1도 관심은 없는데 김문수가 될지 뭐 장동희가 될지 그놈이 그놈이고 뭐 초록이 동색이고 실제 대표는 전한길이다. 실제 최고위원은 이번에 최고위원 5명인가 뽑았지만 예. 그 뭐 이름 기억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. 대부분 다. 예. 실제 최고위원은 누구죠? 여성 변호사? 나는 개몽되었습니다. 김계리예요. 얘들은 다 바지 사장이고 바지 술상무에 불과하다. 그런데 이제 저는 장동희가 될 거다. 왜? 훨씬 더 극우적인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. 예. 전한길이 배신자 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. 근데 김문수는 약간 또 약간 상대적으로는 온건하게. 그러니까 가장 극우적인 사람이 1등을 했고 가장 온건하게 보이는 사람이 꼴찌를 하는 거예요. 예. 예, 뭐 정해진 것이다. 근데 뭐 통계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제 이 정당의 전당대회를 따져서 누가 더 앞서 나갈 것이고 대부분의 그 평론가들이 이제
그런 식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김문수 후보가 앞설 것이다. 그러니까 즉 결선 투표에 두 후보가 올라갔을 때 친한계 쪽의 표심이 장동혁을 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조경태가 떨어지고 안철수가 떨어진 그 나머지의 표심을 결국 김문수 쪽에 흡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투표 포기층이 생겨버리면서 초반에 이제 김문수가 통합 전략을 가져간 게 전혀 주요하지 못했다라는 이 방증이 된 것이고 둘의 차이는 결국 전광훈이냐 손현보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장동혁 후보가 되게 되면은 저는 이제 다른 뭐 언론에서는 표현했을 때 좀 더 빠른 분당이 올 수 있다. 김문수는 통합을 하다가도 지방선거 목전에 이제 공천 문제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자신의 어떤 이득에 따라서 기회주의적인 인간들이 결국 내가 공천을 못 받으면 빠른 드랍을 하면서 분당으로 탈당으로 이어질 텐데 장동혁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출마가 아니라 당선이 되고 나서 오늘 뭐 밝힌 것만 보더라도 당장 다 모두 다 축출할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잖아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말려 죽느냐 아니면 때려 죽느냐 둘 중에 하나만 있다. 우리 저 방영식 평론가 긴 얘기해 주셨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한 말이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. 요거 성대모사 갑니다. 네,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. 뭐 잘하는 거예요? 저는 그분 목소리를 잘 몰라가지고 좀 판단이 어렵네요. 장동혁이 자체를 모르니. 영 임팩트가 없네요. 저는 장동혁 씨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장동혁 씨가 잘했다기보다는 김문수라는 사람을 알면 알수록 되게 형편없고 능력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오히려, 그래서 좀 진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게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22년에 보궐로 들어와서 따지자면 이제 재선 의원이라고는 하지만 뭐 1.5 뭐 이런 표현들도 씁니다. 그리고 우리가 다들 기억하고 있는 12월 3일 그 불법 비상계엄의 날 내란이 시작된 날이라고 보는 그날 그때까지는 친한파였어요. 맞아요. 그렇죠. 그래요. 대표적인 친한파였죠. 그 사무총장이었으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이 상황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극우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무대에 서기 시작하면서 한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달려간 그 느낌이 결국은 당대표 당선으로까지 이어졌다.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.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그럼 전환기라고도 언제든지 손 뿌리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기회주의적이고 권력 바라기라면 장동혁 씨 같은 분이 그럼 전환기도 언제든 내쳐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. 근데 뭐 물론 이제 그런 DNA가 다들 있지만 근데 이번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어쨌든 전환길 씨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단기간 안에 버리기가 어렵고 저는 사실은 뭐 오늘 당장 다 발표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장동혁 신임 대표가 누구를 당직에 앉히느냐가 당장 관심인데 뭐 지명직 최고위원회 전환길 씨가 앉을 것이다. 뭐 그 얘기들 나오잖아요.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모 보수 극우 유튜버의 대표 면접을 봤었어요. 후보자들 면접을 봤었거든요. 그때 2명밖에 안 봤습니다. 김문수, 장동혁인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뭐 강용석 씨도 있었고 전한길 씨도 있었고 성창경 씨도 있었고 고성국 씨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 사람이에요. 새로운 미디어에 힘입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미 취임 일성 때 밝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뉴 미디어에 있는 소위 극우 유튜버들이 당직을 차지하느냐 이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죠.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전당대회 기간 중에 한동훈보다는 전한길에 공천 주겠다. 그렇죠. 이런 말 했었잖아요. 이거 편말 불 때. 그리고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위험하다. 뭐 이런 발언들도 했었고.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당내에 찬탄파, 탄핵을 찬성했던 인원들에 대해서 배제하겠다는 걸 여러 차례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 어떻게 될지. 기대도 안 돼요. 그런데 이 분당이 될 거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거는 제로입니다. 분당 가능성 제로. 국민의힘은 절대로 그러니까 분당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. 따라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. 어떤 사람이 깃발을 들어도 깃발 들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? 한동훈이 정도? 한동훈. 팬덤이 있는? 한동훈이가 내 나간다. 건전한 보수 정당을 만들자. 지금 한동훈 파라고 하는 사람들. 이 지금 장동혁이도 그냥 그도 찾잖아요. 대표적인 친한인데. 깃발을 들면은 니 나가라 하와이에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. 왜? 이 사람들은
다 공무원 출신들이에요. 판검사, 뭐 공무원, 예, 경찰, 관료 출신들. 관료도 이 사람들은 그냥 권력의 해바라기로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. 평생을. 분당 탈당해서 나간다는 거는 완전히 벤처잖아요. 예. 그렇죠. 그런 거는 절대로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야. 어릴 때는 엄마 시키는 대로, 장가 가면 마누라 처갓집 시키는 대로. 당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권력 있는 놈 눈치 보고 그놈 따라가는 거. 그런데 예. 한동훈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절대로 깃발을 들 놈이 일단 없어. 우리 이병철 변호사께서는 집에서 그러면 사모님 얘기를 잘 안 들으세요? 예. 그냥 각자 독자적. 그래요. 예, 우리 딸도 내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, 뭐 나도 안 하고. 안 듣는 각자가 걸로. 스스로. 네. 이게 결이 다르다라는 네. 얘기를 해주셨네요. 네. 저는 오늘 이제 그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 의외로 장동혁 그 당선에 대해서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와. 혁신적인 모습 보여주기 바란다 이제 이런 류의 멘트를 남긴 것 같아요. 예.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이준석 대표 쪽에서 해주는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칭찬은 일단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가령 예를 들면은 과거에 뭐 이제 이 그 청년 이자 젊은 주자였었는데 당대 비대위원장을 했었는데 김용태의 경우에도 전당대회를 나가라는 식으로 뭐 페이스북 메신저 남겼었지만 이제 그 내막에는 사실 출마하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망해라. 하지만 나머지 이삭은 개혁신당이 죽겠다. 이런 함의가 있는 거 아닌가. 아니, 이준석 씨는 남의 당 걱정할 때 아니잖아요. 본인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 그렇긴 그렇죠. 합니다만. 네. 그것 때문에 이런 덕담을 한 거예요. 본인이 국회에서 징계 제명되는 정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예. 더 급한 거는 오늘 오면서 보니까 또 경찰에서 그렇죠. 전당대회 여론조사비 뭐 대납 네, 명태균 씨 관련돼서 예. 그것도 뭐 김혜경 씨 참고인 조사했다. 지금 본인을 목적으로 오는 특검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누구라도 자기한테 좀 덕대도록 자기를 좀 이렇게 실드 치주도록 그러니까 덕담하는 거죠. 이게 지금 어찌됐건 그 국민의힘은 여러 그 숙제들을 안고 있죠. 위원정당 해산에 관련된 목소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수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장외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로 대변되는 그 세력들과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. 그렇게 되면 당분간 이 전국에서 소위 말하는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다뤄야 될 뉴스들이 워낙 많아서 좀 빠르게 맞아요.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. 김건희 씨는 29일 금요일 기소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소환을 계속해서 그래도 좀 응하면서 지금 구속된 이후에 4차례 소환 조사 나오긴 했습니다. 진술 거부권을 쓰긴 했습니다만 네. 그 내일 소환에 대해서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얘기했고 그랬더니 특검에서는 그럼 28일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날 하루 전에도 다시 부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. 진술 거부권을 쓴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뉴스에서는 김건희 씨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. 그러니까 완벽한 묵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이럴 때 굉장히 곤란하다 그러던데요. 아무 말도 안 하면 좋겠는데 자꾸 뭐 중간중간에 한마디씩 한다.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.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뭐 그 말도 일리는 있겠지만 저는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훨씬 머리가 좋거든요. 윤석열이 서울법대 나오고 뭐 이 사람은 뭐 학력 자체가 위조인데 그러나 진짜 머리는 김건희가 좋아. 그러니까 V제로죠.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멘트가 거의 막 일면을 그냥 톱으로 장식하게 만들잖아요. 예. 어차피 법률적으로는 제가 또 한 달 전부터 말하지만 김건희의 전략은 벌써 나왔어요. 예. 이미 처음 출석했을 때 I am nothing.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. 나는 그냥 목격자예요. 예. 증인. 그래서 그 이틀 전에 한 그 변호인 쪽 말이 저는 경험한 대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겠습니다. 예. 그게 정인은 형사소송법상 정의예요. 나는 피의자는 아니야. 피의자는
저 윤석열이야. 윤석열이가 다 독박을 써야 돼. 그런 의미로 쫙 보이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자기 메시지를 뭐 심평이 또 불렀다가 또 예. 심평이 또 뭐 이상하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저 사람 오지 마라. 또 전환길 불렀잖아요. 예. 네. 실질적인 당대표 전환길 면회와 V제로답다. 예. 저는 역시 김건희다. 진술 거부권 뭐 이런 거 별 의미가 없어요. 저는 궁금한 게 피의자 입장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만류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되게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예. 얘기하는 거는 처벌이 세거나 막 이런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?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?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예. 김건희는 제 말씀드린 원칙대로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. 예. 정치적인 멘트를 하는 거지. 예.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수많은 그 진술들을 했대요. 그리고 등장인물들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평가도 하고. 그런데 건진에 관련해서는 건진 전성배 씨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. 그리고 앞서 했던 말들도 이건 좀 지워주세요. 이런 표현들까지 썼다는 거거든요. 건진도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.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재수의 딜레마가 시작이 될 텐데 건진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 박영식 평론가는 어떻게 봅니까? 글쎄요, 그러니까 이제 건진이 김건희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아하.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물론 영부인이 되고 났을 때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는 건진이 김건희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이권을 챙겼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 전에 오랜 기간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알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고 한다면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줄 정도의 사이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병원이에요, 그분이 무슨 건진이 뭔가 밝힌 내용이니까요. 건진이 그 JTBC 인터뷰에서 했던 그렇죠. 발언입니다. 몸과 마음을 예. 치유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고 건진의 법당이 2014년부터 2016년에 썼던 김건희의 휴대전화가 네. 남아있을 정도의 관계라고 한다면 저는 김건희는 오히려 건진에게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 진술도 가령 이제 이 건진의 경우에 대해서 건진과 관련돼서는 김건희가 상당히 조심하는 것 같고 건진의 진술에 따라서 김건희의 혐의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기존의 수사 관련해서 뻗어나가지 않았던 부분도 건진의 한마디 때문에 예. 김건희가 유죄 확증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을 것 같아서 오히려 김건희가 더 조심하는 것 같아요. 그럼 네. 건진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유리하도록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텐데. 맞아요. 그거는 김건희한테 불리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건진의 입에 따라서 김건희의 형량이 결정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와. 다 나왔네요. 제가 꼭 드리고 싶은. 진짜로? 말씀입니다. 와. 네. 이 진짜 심층 분석이에요. 그럼 우리 박영식 평론가 지금 정답을 내놨다. 네, 두 분 다. 두 분 다. 두 분을 합치면 네. 지금 건진의 전략이 다 나온 거예요. 예. 그리고 김건희가 뭘 떠는지 건진과의 관계에서 예, 지금 예. 수사. 아하. 우리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그 죄수의 딜레마다. 예. 그거 뭐 굉장히 유명한 건데 그게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탄 천재 중에 천재라 하는 미국의 존 내시 교수의 예. 게임 이론에 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죄수의 딜레마는 두 죄수가 갖고 있는 정보가 동일한 경우 그럼 둘 다 망한다 이거거든. 네. 서로 협조하면 좋을 텐데 근데 이거는 죄수의 딜레마 모델이 아니에요. 한쪽의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아. 아하. 누구? 건진. 건진이지. 아. 건진이 풀면은 그 김건희가 갈 수 있는 거를 건진이 많이 들고 있고 예. 거꾸로는 별 것도 없어. 예. 그러면은 건진은 지금 뭘 할까? 각자는 지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예. 네. 내가 형이 적은 게 중요하고 건진은 100% 저는 확실합니다. 특검하고 딜을 이미 이제 하고 있을 거예요. 이미.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걸어서 들어갈게. 구치소. 예, 예. 그래서 영장 심사 포기했잖아요. 그렇죠. 쿨하게 특검이 원하는 건 뭐예요? 지금 전 국민이 지금 여기 지금 뉴스다이브에서 원하는 건 뭐야? 건진 지금 숨기고 있는 그라프인가 다이아. 예, 예. 샤넬백 2개. 그거 어디 갔어? 지금 계속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. 또 예. 네가 지가 먹었다, 뭐 아. 잃어버렸다. 그게 김건희한테 전달이 돼야 이 사건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실물이 나와야 되잖아요. 뭔가 사진이라도. 건지는 내가 그거 오픈할게. 나머지 내 관련된 거 털어줘. 그리고 특검 너가 할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내만 붙들고 있을래? 그런 거를 딜을 특검이 딜이 가능합니다. 받아요? 왜 다른 거 할 것도 많고 인력도 부족하고 코피 터지는데 그렇지 국민들 관심 많은 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해결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좀 그런 거 수사기법상 많이 하죠. 그 딜을 하고 있다. 건진의 입이 중요하다. 네. 건진이 지금까지 뭐
수사 과정에서 했던 말 뭐 거의 의미 없는 말들이 많았었다라는 거고 JTBC 인터뷰를 봐도 뭐 저런 사람이 소위 말하는 V제로 위에서 무언가를 조정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 둘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고 진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이제 차이들이 나올 수 있다. 근데 본래 이런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 고수예요.